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응시번호가 있고 성명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저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체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제한 시간과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와 다른 것은 지필시험에는 OMR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CBT 시험은 우측에 답안 표기란이 있어서 1번을 푸실 때요. 만약에 답이 지금 2번이다 그러면 2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측에도 동일한 번호의 2번이 체크가 됩니다. 그 내용을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번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번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5번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회만 할 것도 아니고 가족만 할 것도 아니죠. 협력하여 부양하는 내용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 되겠고요. 지금처럼 2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1번에 2번 이렇게 체크가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1번 경직성의 감소, 2번 내향성의 감소, 3번 유대감의 감소, 4번 의존성의 감소, 5번 조심성의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자,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성, 유대감이 감소가 되죠. 나머지 경직성은 증가되고요. 내향성도 증가됩니다. 의존성도 증가되고 조심성도 증가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2번에 우리가 3번을 마우스로 클릭을 딸깍 하시면 우측에 2번 표기란에 3번이라고 이렇게 동시에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지금처럼 60세는 안 됐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가운데 혈관성 치매와 같은 뇌졸중이나 치매 혹은 파킨슨 같은 질병은 노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65세가 안 되었어도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연령은 안 되셨지만 노인성 질병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또 3번에 3번이라고 이렇게 동시에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여러 가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한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1번 내향성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응어리졌던 감정이 해소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바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4번에 동일하게 4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5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단입니다. 공단에서는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일단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 1차 판정이 나고요. 그리고 최종 판정은 2차 판정으로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공단의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합니다. 또 신체활동 지원하고 교육, 훈련 등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주야간 보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 8시, 9시 이렇게 그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차가 이제 가죠. 모시러 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르신 모시고 센터로 갑니다. 자, 센터로 가면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면서 어르신을 위한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 5시, 6시 이렇게 이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댁에 모셔다 드리는 이러한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재가시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렇게 해당하는 것이 재가인데요. 이것은 다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집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재가급여고요. 시설급여라고 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이런 내용 너무 많이 나왔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능력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내용 참 좋습니다. 3번이고요. 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경관영양 돕기, 2번 일상업무 대행, 3번 침대 주변 정리정돈, 4번 신체기능훈련, 5번 세탁물 관리. 정답은요? 1번 경관영양 돕기입니다. 표준 서비스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 나온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몸에 직접 하는 활동이에요. 어르신 씻겨드린다든지 혹은 식사를 도움을 드린다든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관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위관을 통해서 어르신 식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영양 돕기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자세변환 용구, 2번 성인용 보행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배회감지기, 5번 욕창예방 방석.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배회감지기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요. 1, 2, 3, 5번은 구입 품목이고요. 지금 여기에 배회감지기는 대여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PS형하고 매트형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이 위치를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GPS형이고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매트형은 침대 아래나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시면 어르신이 다니실 때 감지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자기방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내용 너무도 중요하고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대상자가 라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무엇을? 건강이요. 건강이 아까됨에도 계속 술을 드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버려 두시는 거죠. 또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내버려 둔다 라고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방임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10번까지 문제를 다 잘 풀어주셨네요. 자, 그럼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요?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입니다. 2번 같은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따라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요?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입니다. 이 직업윤리 원칙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들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꾸준히 더 지식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노인복지법, 2번 국민건강보험법, 3번 산업안전보건법,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서 업무를 중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내가 지금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4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 접촉을 피한다. 정답은요?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 접촉을 피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임신을 한 경우에 수두나 풍진 같은 감염병이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임신 초기 때 감염이 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일본처럼 예방적으로 항생제 복용하진 않습니다. 네, 2번도요. 분비물을 만진 다음에는 물가빈으로 손을 씻으셔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멸균 장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수술실에서 혹은 이제 무균수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 멸균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혈이 있을 때 멸균 장갑을 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특별한 경우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멸균 장갑을 착용하시진 않아도 되거든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릿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복통, 설사, 이거는 소화기계 감염병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오염된 음식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요. 입으로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 소장, 대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잘못하면 배가 아파요. 이게 장염입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고 하는 거는 전염력이 강하고 그리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잘 죽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비위생적인 도마, 칼 등을 관리했을 때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게 되는데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는 또 조리 업무에 참여하시면 안 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정답 5번이고요. 16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당내성이 증가되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2번 위장에서 위액의 산도가 증가된다. 3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이 둔화된다. 4번 입에서 타액 분비가 감소한다.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변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요? 4번 입에서 타액 분비가 감소한다입니다. 네, 어르신들 입이 마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타액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당내성은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당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내에 있는 식사하게 되면 이제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 당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당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당을 끌어당기는 성질이거든요. 이러한 당내성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가 되어 당뇨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내성이 나왔네 그러면 감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위장에서의 위액의 산도 역시도 감소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겁니다. 자, 쓴맛과 신맛의 미각은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입이 써지고 또 신맛을 느끼시는 감각이 더 증가가 됩니다.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감소가 되어서 변실금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신부전증, 2번 협심증, 3번 고혈압, 4번 급성 신부전증, 5번 심내막염.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신부전증입니다. 심장에서의 역할은 평생 수축 이완입니다. 그런데 수축을 잘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신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가 나타나거든요. 심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병 신부전증이고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상동맥인데요. 임금님이 쓰는 머리에 쓰시는 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가 좁아졌어요. 협심증입니다. 이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흉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협심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혈압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시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고 급성 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는데 아주 급하게 급성으로 왔다. 이때 빨리 치료해 주시면은 호전이 되죠. 하지만 이걸 치료 못했을 때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심내막염은 심장 내막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결핵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핵은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 2번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린다. 3번 호흡곤란과 흉막염 등의 합병증이 있다. 4번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물 부작용을 관찰한다. 5번 주기적으로 폐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받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주기적으로 폐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이게 왜 틀렸나요? 네, 궁금하실 텐데요. 폐 기능 검사가 아니라 간 기능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간 기능 검사는 왜 받습니까? 하면은 항결핵제를 보통 이제 항생제를 두세 가지 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이 지금 좀 손상받을 수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꼭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객단 검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1, 2, 3, 4번은 네,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19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1번 해열제를 투여한다,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번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양쪽에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기관지 주변에 기관지 이렇게 안쪽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으로 인해서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기관지도 좁아지고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곤란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20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번 천식, 2번 독감, 3번 빈혈, 4번 결핵, 5번 신부전. 정답은요? 2번 독감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고요. 겨울철에 유행하기 때문에 보통은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게 돼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매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년 예방접종을 해주셔서 독감을 예방해 주셔야 되는데, 독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에. 그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21번 골다공증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칼슘이 채워져 있는데 칼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칼슘하고 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칼슘이라고 하는 무기질,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 칼슘이 굉장히 빨리 또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리기 때문에 골다공증, 뼛속에 구멍이 많이 있는 질병에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이 됐고요. 이분들은 그냥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골절을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뼈의 골밀도를 높여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칼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원인을 다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칼슘은 무기질이라 흡수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네, 있습니다. 자, 비타민 D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시면 골다공증의 골절 위험이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타민 D는 뭘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음식으로 섭취해 주시는 방법 있고, 또 자외선을 쬐이는 방법,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약을 드신다든지 주사를 맞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2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번 요도 기능 향상, 4번 호르몬 분비 증가, 5번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입니다. 자, 골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이 있어요. 배꼽 아래쪽에 방광이 있고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변이 마려운 경우에 화장실을 가시면 이 방광에 있는 이 근육은
이렇게 꽉 짜줍니다. 그리고 이 방광 주변에 있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이 돼야 소변이 나오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항상 이완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골반 근육이 잘 조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소변이 그냥 새어나오기가 쉽군요. 네, 그게 바로 요실금이죠. 정답 2번입니다. 23번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번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3번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4번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5번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체중을 조절한다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부 비만,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는 복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 이거는 성기능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립선 절제술 받은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뇨제나 고혈압, 관절염 치료 중인 분,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는 모두 다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도끼로 옳은 것은 1번 무조건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한다. 2번 저혈당 증상은 어지러움, 식은땀, 배고픔 등이 나타난다. 3번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 위주로 음식을 섭취한다. 4번 단순 당질은 복합 당질에 비해 혈당을 서서히 올린다. 5번 찐감자, 수박, 늙은 호박 등을 자주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저혈당 증상은 어지러움, 식은땀, 배고픔 등이 나타난다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 당뇨병 대상자분들은 쉽게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당은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럽고 배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식은땀이 나고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저혈당이 온 경우에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또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가 뇌거든요. 저혈당인 경우에 또 뇌 손상이 올 수 있다.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혈당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달달한 거, 네, 주스라든지 아니면 단 음료, 설탕물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진 않죠. 자, 그리고 3번처럼요, 혈당지수 GI라고 하는 것이 55가 넘어가면 이제 높은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혈당지수는 당을 올리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당이 빨리 올라가는 식품, 이것은 이제 당뇨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GI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4번처럼 단순 당질과 복합 당질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단순 당질은 당이 하나짜리고요. 복합 당질은 당이 여러 개짜리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이게 다당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당질 같은 경우는 당이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단순 당질은 복합 당질에 비해 혈당을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올린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은 복합 당질 위주로 해서 식이요법을 해주시는 것이 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5번처럼 찐감자, 수박, 늙은 호박은요, GI 지수가 높은 식품이라 너무 자주 섭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2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번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4번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번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입니다.
예, 욕창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과 마찰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가 시트가 주름져 있으면 이제 피부가 접히게 되고 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주름지지 않게 쫙 펴주셔야 하고요. 체위 변경 같은 경우는 6시간마다 하시면 너무 늦어요. 2시간마다 해주셔야 되고 피부 상태는 아침, 저녁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크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목욕한 후에 전신에 파우더 바르지 않습니다. 땅구멍을 막게 되죠.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이 물수건 같은 경우를 대주면 피부가 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좀 보송보송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몸에 감염된 경우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옴치료 연고를 바른다. 3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낮에 약을 바른다. 5번 요양보호사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옴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가족도 접촉을 한 경우에 같이 치료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제 5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1번처럼 예방접종은 없죠. 옴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중요한데 가려운 부위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제외한 이 목 아래쪽에 전신에 다 발라주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한번 이제 샤워를 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깨끗한 빨아놓은 새 옷을 이제 입혀주시고 침구도 다시 새 걸로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더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경우는 없죠. 엑스레이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결핵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지만 옴은 엑스레이 찍어서 감염 여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옴 진드기는 언제 활동을 합니까? 그럼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밤에 약을 바른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8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뇌졸중입니다. 말해보세요. 발음을 보고요. 웃어보세요. 입 좌우 대칭인지 확인하고 걸어보세요. 쓰러지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는 양쪽 손을 잡아보는데 양쪽 손을 잡으실 때 한쪽이 힘이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뭔가 한쪽이 좀 뭔가 다른 쪽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요.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컫는 말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이렇게 터져버린 뇌출혈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뇌출혈인 경우는 거의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게 오는 경우에 요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이분이 지금 뇌졸중인가 라고 판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9번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빈맥, 2번 안구 통증, 3번 전신마비, 4번 균형감 상실, 5번 기억력 장애.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균형감 상실입니다. 자, 손해가 나왔는데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손해는 이렇게 뇌, 요 부분이 앞이고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뒷부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눈이 있겠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뇌가 있고 또 중뇌가 있고 소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소. 어떻게 보면 이제 족발의 사이즈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대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뇌죠. 여기서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중뇌, 그 다음에 소뇌가 있는데요. 이 소뇌가 하는 역할이 균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뇌졸중이 나타나면
균형을 못 잡아서 운동실조증 같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균형감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르신이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실 때 낙상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죠. 낙상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골절을 잃게 되고 와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 결국에는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손해에서 하는 역할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30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매년 1회,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매년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1회입니다. 자,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너무 중요해서 거의 매번 출제됩니다. 출제 빈도라고 하면 이거보다 높은 게 없는 거예요. 네, 매번 출제되니까요. 자, 그래서 예방접종은 무조건 100% 알고 가셔야 하고요.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면 한 번만 맞으시면 되고, 디프테리아하고 파생풍이 같이 갑니다. 이것이 이제 10년마다 1회가 되고요.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50세 이후에 맞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결핵 같은 경우는 권장 예방접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1회입니다. 31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번 관절염 대상자의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와 관련이 없다. 3번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번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번 자궁적출술로 성기능이 변화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게 기정화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 이제 노인의 성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의 성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내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관절염 대상자는 항염증성 약물이 성적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이 감소되죠. 자, 그런데 자궁 적출술로 성기능이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 문제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를 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32번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번 인삼, 2번 루테인, 3번 리놀레산, 4번 프로바이오틱스, 5번 오메가3 지방산.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인삼입니다. 요게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인삼인데요. 인삼이 열이 많은 식품이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는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리놀레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드셔주셔야 되는 지방산, 즉 이제 혈관의 건강을 이제 책임져주는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이죠. 정장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장내에 유익한 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요?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을 하실 때는 육하원 측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신 거예요. 네, 너무 정확하게 기록 잘 해주셨네요. 34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입니다. 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시키는 시술 등은 하지 않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석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나는 자연적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향을 밝혀주는 그런 것이 바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성인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17세라고 하는 청소년은요, 효력이 없고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도요. 가족이 대리로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 이런 대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이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나는 조금 죽음을 맞이할 때 조금 더 살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철회하고 싶어요. 그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 연명 의료 중단을 명시한다면 심폐소생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피부 욕창이 발생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입니다. 대상자가 실변을 하거나 실금이 있을 때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배뇨 반사, 배변 반사가 있어서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사작용들이 감소가 되고 기저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본인 스스로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떡합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배뇨 훈련, 배변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35번까지 이렇게 풀게 됐는데 시험 보실 때는 뭐 이론 끝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풀게 됩니다. 이제 제가 편의상 이제 35번까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크롤을 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서 내가 안 푼 문제가 있나 이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번 소변줄을 뽑더라도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어깨는 인대가 약함으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쳐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쳐 확인한다입니다. 네, 이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에서 잘못된 것은 4번인데요. 어르신 주무시는 동안에 기저귀 젖었는지 이불을 자주 이렇게 들춰보면 숙면을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37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이 내용은 출제가 많이 됐었고 식탁의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배꼽 높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안한 자세를 잡도록 돕는 방법은
1번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2번 상체를 세운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3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4번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입니다. 한쪽이 이렇게 불편하신 경우는요, 이것을 이제 편마비라고 하는데, 건강한 쪽은 아래로 밑으로 해서 옆으로 약간 누운 자세가 좋은데, 이때 이제 불편한 쪽은 지지를 해주시는 내용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받쳐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9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대상자가 이제 복통이나 아니면 설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번 각막 위, 2번 비루관 입구, 3번 눈꺼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 5번 상부 결막낭 내측.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입니다. 하부 결막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의 결막낭인데요. 결막은 눈을 이렇게 눈동자가 있고 이렇게 동공이 있죠. 요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요 바깥층, 여기를 다 이제 결막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 결막낭 중앙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약간 외측도 가능합니다. 눈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코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셔야 눈의 중앙인지 바깥쪽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코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이제 눈의 위치를 확인하신 이후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부 결막낭 중앙에다 넣으시고 나서 이 안약은 이 누점이라고 하는 여기 작은 누소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코로 연결되는 비루관이 입구가 여기 누소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가느다란 이 작은 점들이 있는데 이 누점을 통해서 비루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안약을 넣고 나면은 반드시 비루관을 눌러주셔야 흘러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루관을 잠시 눌러준다 이 내용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각막 위라든지 비루관 입구에 이렇게 바로 안약을 넣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상암검 같은 경우는 눈 위쪽이잖아요. 위쪽에는 안약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5번도 마찬가지로 이 상부 쪽은 안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번 건강한 쪽으로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약간 낮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둔다. 5번 환경을 조용하게 해서 배설 시 편안함을 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이네요.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둡니다. 배뇨, 배변을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이 관략근 이완을 시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한 물로 데워두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동변기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이동변기는 이제 침상에서 일어설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못 가는 경우 아니면 밤에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동변기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동변기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불편한 쪽에 놓으시면 낙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동변기는 항상 건강한 쪽에 위치하게 하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하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건강한 쪽으로 침대와
비스듬히 놓습니다. 그래서 45도로 놔주시면 되고, 또 3번처럼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낮게 해주시면 오히려 낙상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낮게 아니고 같도록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처럼 너무 조용하게 해주시면 이를 시원하게 못 보시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끌시끌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4번, 물티슈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배설물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네요.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저귀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43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때는 역류 방지를 위해 소변 주머니를 잠근다. 2번, 유치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있도록 한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세척한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요?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24시간 방광 내에 고정시켜서 소변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데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감염 소인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드셔주셔서 방광 내에 있는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배설물들을 이렇게 배출을 쉽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4번, 기본 체위와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앙화의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2번 반좌위,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3번 보기,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4번 측위,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5번 좌위, 관장할 때. 정답은요? 2번 반좌위,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입니다. 자, 기본 체위는 4-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체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앙화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누울와 체위, 중앙에 누워있는 체위, 그냥 휴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휴식할 때나 아니면 이제 수면일 때, 이때 잠잘 때, 요럴 때 이제 취하는 것이 앙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좌위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나 침상에서 배뇨 배변할 때, 식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체위입니다. 그래서 요 체위는 좀 알고 계시면 시험에도 출제 빈도 높으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째 보기는 엎드린 체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체위는 사실 이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체위는 아니고요. 등이나 척추의 근육을 휴식할 때나 아니면 등 마사지 할 때 이 체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측위는 옆으로 누운 자세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장을 할 때 체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위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체위죠. 그래서 식사할 때나 심부전증이 심해서 호흡 곤란이 올 때도 이렇게 살짝 앉아 계시거든요. 관장할 때 이 체위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5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소변이 투명하다, 2번 소변에 거품이 없다, 3번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번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요?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고해야 돼요. 점액질이라고 하는 것은 몽글몽글하게 끈적끈적한 건데요. 아이들 혹시 이제 키우신 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장염이 걸렸을 때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몽글몽글한 게
이 젤리 형태처럼 나왔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변 속의 박테리아로부터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활 역할을 해주는, 또 하나는 배설물을 응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에 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몸에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장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대장 점막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액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돼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46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바로 누워서 배변을 하면 이렇게 힘이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침상머리를 올려주시는 체위가 좋겠네요. 47번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의 간이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번 협조가 어려우면 기저귀 사용을 하도록 한다. 3번 바로 누운 상태에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5번 회음부와 둔부는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입니다.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간이변기라고 하는 거는 침상에서 일을 보실 때 사용하는 변기가 간이변기죠. 이동변기하고 간이변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동변기나 간이변기나 변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변기는 간단하게 침상에서 본다. 이동변기는 어르신이 일단 일어나서 이동을 해서 본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간이변기는 침상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와 협조가 가능한 경우 이 둘로 나눠야 되죠. 자,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이 엉덩이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을 몸으로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간이변기를 대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8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번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3번 면봉으로 귀 속의 기지를 닦는다. 4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번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안에 있는 건 자르시면 안 되고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눈을 닦을 때는 반드시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아주셔야 돼요. 얼굴 세안하는 거 한번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곱이 있다 그러면은 눈곱이 없는 쪽 1번, 그 다음에 코, 눈, 코, 볼,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얼굴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얼굴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 순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눈, 코, 볼, 입,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면 될까요? 이마부터 갈게요. 이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목, 이렇게. 요 순서가 이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죠. 이마, 귀, 목. 그래서 얼굴 안쪽에서 먼저 한번 내려오고 바깥쪽에서 한번 내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 알려드릴게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네,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귀 속에 귀지는 닦아주시면 안 되고 눈은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 요 내용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9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하면은 일단은 여기 간이병기를 대주실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편합니다. 어르신 엉덩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수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침상에서 이동도 굉장히 쉽겠죠. 체위 변경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보행 시 신체 안정, 결국에는 이제 낙상 위험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침상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5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입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이 보행기를 사용할 때 이게 가장 흔한 보행기 형태인데요. 어르신 보행기가 뭐 보행차도 있고 실버카도 있고 하지만 이 보행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 보행기 원칙은요. 보행기 나가고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기 나가고 한 발 나간 발 지점까지 나머지 발이 가게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쪽이 불편한 경우만 이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가 같이 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주시면 됩니다. 51번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1번 수액 오른팔 왼팔, 2번 수액 왼팔 오른팔, 3번 오른팔 수액 왼팔, 4번 오른팔 왼팔 수액,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왼팔 수액 오른팔입니다. 자, 이 대원칙이 벗어나진 않아요. 입마 벗건입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 마비 쪽입니다. 지금 입히는 순서기 때문에 그럼 마비된 쪽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다. 지금 왼쪽 편마비네요. 마비가 있는 쪽은 수액을 못 맞아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금 옷을 입은 상태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는 지금 오른쪽 왼쪽을 이제 방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대상자가 있고 정면이라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항상 방향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으니까 수액을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액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입히는 거니까 먼저 왼팔이 갑니다. 자, 1번 왼팔이 가고 그리고 나면 이 수액 때문에 팔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수액이 2번이 돼야 됩니다. 수액이 들어가야지 팔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조금 수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추 없는 상의가 나오게 되면 티셔츠 같은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멘붕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푸시는 요령을 좀 설명드리자면 수액이 나왔네 혹은 티셔츠가 나왔네 그러면 입마 벗건에 이 원칙을 적용을 해주시되 중간에다가 요 머리라든지 수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운데 꼭 이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팔이 못 들어가니까 얘를 먼저 넣고 이것 때문에 못 빼니까 얘를 먼저 빼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수액이 들어가는 걸 무조건 골라주시면 정답입니다. 네, 입마 벗건은 잊지 마시고요. 52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서 어르신을 교대 부양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욕창을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이 항상 차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 확인하는 내용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찜질기를 깔아주면 전열기구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어서 안 됩니다. 2번처럼 1인 이상 아니고요. 혼자만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일 확인하고요. 끓는 물에다가 이거 소독하시면 다 이거 오그라듭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서 잘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53번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전기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수칙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 물로 세척하시면 전기하고 물은 완전 상극이죠.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인데요. 의료용 기기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플러그 자체에 핀이 3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구멍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의료용 기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고요. 이게 맞습니다. 4번처럼 전선이 벗겨진 경우는 수리를 해주셔야 되죠.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이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전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54번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번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번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번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를 고르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그리 높지 않고요. 1번하고 2번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5번처럼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신다면 약간 어지럼증,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번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 5번이네요. 55번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휠체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앞바퀴가 작기 때문에 이 진동을 다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덜컹덜컹 할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살짝 들어주면 뒷바퀴는 크기 때문에 진동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1번입니다. 5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네요.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는 쪽은 오른쪽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려갈 때는 지팡이 보행은 지팡이가 항상 먼저 나갑니다. 모장구 먼저 나가고, 그리고 보통 걷는 지팡이 보행의 기본이
지팡이 나가고 마비된 쪽 나가고 건강한 쪽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갈 때하고 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지마건으로 보시는데 지팡이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요. 그래서 왼쪽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쪽이 나갑니다. 오른쪽. 이렇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보행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자, 보행벨트 사용하실 때 어르신의 보행벨트 위치는 당연히 허리입니다. 자, 허리에 위치 있는 거 먼저 찾겠습니다. 여기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이 가슴 이거 땡이고 여기 4번도 땡이고 5번 엉덩이 땡이죠. 자,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이제 방향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거만 알면 되는데요. 불편한 쪽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시험 보실 때 항상 편마비가 있다 그러면 그 편마비 쪽을 체크를 해주시는데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이죠. 왼쪽 편마비이시기 때문에 불편한 쪽이면 왼쪽 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1번이 정답이네요. 58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2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흡인기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이 혈액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혈액은 단백질이라서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궈야 이 혈액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으시면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매일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닦아주시고 또 비워주시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세탁물이라 해서 격리된 장소에서 모두 세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염된 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흡인기에 고무 제품, 카테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분 이상 삶은 거는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햇볕에서 말리면 갈라지고 끊어지고 하니까 그늘에서 말린다로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하시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따로 세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9번 전기사고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기구 사용 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 사용을 중단한다. 2번 세면대 욕조 샤워장에는 콘센트에 보호형 커버를 씌운다. 3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구조한다. 4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한다. 5번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구조한다가 아니라 전기를 차단한 다음에 안전을 확인하고서 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60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1번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2번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3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4번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5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정답은요? 2번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가 정답이죠. 잘 골라주셨죠? 61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입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 좋아하는 식품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바나나 혹은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대체 식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드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62번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에 들어간 뒤 물을 재운다. 2번 혈압이 높은 경우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3번 일정한 시간에 하기보다는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춘다. 4번 욕조에 들어가는 경우 가급적 부축을 하지 않는다. 5번 통목욕보다는 샤워가 간편하고 안전하다. 정답은요? 2번 혈압이 높은 경우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입니다. 이제 혈압이 높은 경우는 운동도 제한을 하죠. 목욕도 하시면 안 된다. 왜요? 혈압이 높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쓰러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목욕하시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63번 목욕하는 동안 따뜻한 물을 자주 몸에 뿌려주는 이유는 1번 대상자의 심신을 이완시켜주기 위해 2번 대상자의 체온 유지를 위해 3번 대상자가 졸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4번 대상자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 5번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목욕하는 동안 따뜻한 물을 이렇게 자주 몸에 뿌려주시죠. 네, 이거는 대상자가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물이 젖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번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번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입니다. 대상자 흥분해가지고 막 서랍 있는 거 꺼내놓고 헝클어 놓고 자 여기에서는 반복되는 이상 행동들입니다. 어떤 반복적인 행동들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킨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 내용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 콩나물 다듬는 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이 금방 이제 이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콩나물 다듬으러 오시는 거죠. 65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를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번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4번 여보 불렀어요. 5번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죠. 네,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이네요. 66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번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번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요?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이렇게 지갑을 훔쳐갔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의심망상인데 단기 기억 장애가 나타나면서 어르신이 이제 지갑을 어디다 놓았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초기 때 나타나는 단기 기억 장애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르신 이 지갑 잃어버리셨군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밥에다 수면제 넣었지? 라며 식사를 안 하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어르신께 식사를 드리겠다고 한다. 2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3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라고 하며 밥을 먹어본다. 4번 수면제 넣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밥에다 수면제를 넣지 않는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라고 하며 밥을 먹어본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안 넣은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번,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요?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는 다른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 방법으로 취해 주시면 되고, 사과하세요 이러면 화냅니다. 막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내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경고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어르신께는 할 수 없는 내용이라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9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번, 피자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요?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지금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죠. 이것을 석양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때는 어르신을 혼자 두시면 안 되고 또 문도 좀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두워지면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집안 조명을 좀 밝게 해 놓으시고 함께 계시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혹은 이제 취미생활 또 이렇게 화초를 가꾼다든지 이런 취미생활 하시면서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0번, 여가 활동의 유형 중 자기개발 활동으로 묶인 것은 1번 영화 연극, 2번 교회 사찰 가기, 3번 책 읽기 신앙송, 4번 체조 가벼운 산책, 5번 퍼즐놀이 종이 접기. 정답은요? 3번 책 읽기 신앙송입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자기 개발이 많이 되겠어요. 네, 신앙송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 개발 활동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냇물 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번 공감력 증대, 2번 계산력 증대, 3번 억제력 향상, 4번 진압력 강화, 5번 친화력 확대. 정답은요? 4번 진압력 강화입니다. 냇물 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언제 개구리가 우나요? 그리고 냇물은 어디서 흐르나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압력은 시간, 장소 또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 진압력이라고 하는 게 인지자극 훈련할 때 진압력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어르신들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진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진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물어보는 것은 진압력 강화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72번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운동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이해력장애입니다. 소통을 할 때요. 몸짓, 손짓을 이용해요. 왜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요. 왜요? 이해를 못하시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73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2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한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방향을 설명할 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상자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74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소유물은 보호자에게 준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한다. 5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면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입니다. 임종 후 사후 관리라고 하면 시트 같은 경우가 보통은 전체를 덮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깨까지 덮는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은 이제 차분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둡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3번처럼 이제 대상자의 소유물은 보호자분이 이걸 지금 돌아가신 어르신 옆에 두고 이 소유물을 챙기는 보호자분들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치는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끼워들지 뺄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사후 강직은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시작이 되고 한 96시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로 하는 게 맞는 내용이죠. 75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몸에 붙어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힌다. 2번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 3번 부종 예방을 위해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5번 화상을 입은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찬물로 환부를 시킨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화상을 입은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찬물로 환부를 시킨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1,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옷 위로 이 찬물을 부어서 식혀주셔야 되고 얼굴 화상 입었어요. 빨리 병원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신구를 빨리 제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어오르거든요. 그리고 벗기기 힘든 의복도 막 벗기다가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잘라낸다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화상을 입은 즉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흐르는 찬물이 아니라 그냥 찬물에 담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76번 대상자가 뇌전증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몸을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3번 의식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번 대상자의 팔과 다리 등 뻣뻣한 사지를 주무른다. 5번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정답은요? 5번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입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면은 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의 비이상적인 전기자극으로 인해서 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이제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은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가 바닥 같은 데 있을 때 손상받을 수 있어서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가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냥 뇌전증으로 쓰러졌을 때 이렇게 몸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뇌전증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입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올 때 이렇게 거품이나 침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기도 유지를 위해서 몸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때만 돌려주고요. 2번은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는 건 심폐소생술이고요. 여긴 지금 뇌전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처럼 이렇게 주무르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습니다. 네,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77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회복 자세라고 하면은 일단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응은 없지만 호흡이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될 때 기도가 바로 누워져 있는 경우는 지금 이제 2번이나 5번 같이 바로 눕혀져 있는 경우는 혹시 입에서 분비물이 나왔을 때 기도로 흡인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옆으로 해놓는데 이렇다고 이렇게 3번처럼 4번인 4번처럼 이렇게 엎어놓지는 않습니다. 순환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78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가슴뼈의 아래 칼돌기 부위에 시행한다. 2번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로 시행한다. 4번 압박 직후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5번 매번 압박한 직후 원래 상태로 이완되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매번 압박한 직후 원래 상태로 이완되도록 한다입니다. 압박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올라오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이 압박 이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칼돌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위죠. 이게 명치기도 하고 급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돌기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한 위치는 가슴뼈 아래 2분의 1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 지금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가 아니라 대상자와 구조자의 이 각도가 90도죠. 네, 팔꿈치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번 압박할 때마다 이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시면 안 되고 내려간 만큼 올라와 있고 그 손바닥이 떨어지시면 잘못 시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번 전원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반응을 확인하죠. 그리고 구조 요청하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순서로 하시잖아요. 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무조건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빨리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여기에 이제 심장에 자체적으로 주는 전기 자극이 있습니다. 이 전기 자극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뛰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바로 적용한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이 심장 리듬이 정말 뛰는지 안 뛰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하면 나도 감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되죠. 자, 3번도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리듬을 분석을 2분 간격으로 해주거든요. 2분이 지나면 다시 심장 리듬을 재분석한다 라고 멘트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순서가 있는데요. 전원을 켜는 거 맞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전극 패드를 부착하면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거죠. 전극 패드가 먼저 가야 되죠. 패드를 부착해야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세동 순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에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면 2분 후가 아니라 바로예요. 바로 그냥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바로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나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정확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흉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흉골은 가슴에 있는 뼈, 그래서 가슴뼈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슴뼈가 되죠. 그리고 양옆으로 갈비뼈가 12개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가슴뼈는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 갈비뼈가 골절을 입게 되는데요. 정확히 하게 되더라도 골절 입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못하면 더 입게 되죠. 자, 그래서 정확한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 아래, 지금 흉골 위아래죠. 아래 2분의 1 부위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여기 라가 되는 것입니다. 흉골 가슴뼈 아래 2분의 1 부위,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풀이해드렸습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공부하신 만큼 또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